여러분, 이 권성동 의원이 이준석 혁신이 주집 성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진석 의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 혁신 출범과 성급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진석 의원, 국민의힘 의원의 권 원내대표도 공개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준석 너의 꼼수가 느껴진다라고 다들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혁신위가 얘기가 나온 다음에 혁신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질 않아요. 혁신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모든 사람들이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는 전부 다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 벌어졌었던 룰 변경, 쉽게 생각하면 입시제도 변경, 총선 입시제도 변경, 당의 권한을 행사하는 당원들, 대의원들 이런 거에 대한 조정 이런 거로 혁신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야, 이준석이 이런 꼼수를 쓰는구나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권성동 그리고 정진석 이런 분들이 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최재형 의원님 모셔다가 니네 그러냐?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견제가 폭발하게 된 계기가 천하람이죠. 천하람 변호사가 저는 이거 보면서도 이거 뭐야? 싶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하람 변호사가 혁신이 1호 천하람 공천관리 필요성 공감대 이렇게 돼버리면서 공천관리 필요성 공감대 이게 첫 얘기에다가 이준석과 그쪽 라인이라고 보여지는 천하람이 1호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야 하고 일제히 그렇지 공천관리 그렇지 니네가 네 공천 룰과 관련된 너희가 지금 수적으로나 뭐로나 쪼발리니까 사전 작업 치는 거구나 라는 메시지가 팍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디테일한 내용은 없는데 이때까지 고전적인 정치인 항상 이 혁신이 뭐다라고 하면서 조금 전에 앞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민주당 내부의 그 얘기 있잖아요. 그거의 똑같은 버전이 국민의힘에서도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최재형 위원장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최재형 위원장이 됐다고 하니까 다들 말을 안 한 거예요. 일단 최재형 위원장의 면도 있고 뭐도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최재형 위원장이 이준석한테 휘둘리지는 않을 거야. 내지는 나름 기준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뭔가 원칙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기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먼저 얘기해서 최재형 위원장이 서 있는 상태에서 먼저 갈기기는 누구나 다 조심스러웠는데 그 상황에서 혁신 1호 천하람 이렇게 1호라는 타이틀로 천하람이 딱 되니까 성격이 너무 분명해지는 거죠. 이준석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천하람 변호사가 이렇게 1호라고 하고 튀어나오는 거는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프레임 자체가 되게 안 좋게 흐르는 혁신에 대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지금 꼬라지로 보면 이 혁신이 자체가 엎어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를 누구의 정무적 판단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천하람이 1호다라고 프레임 잡혀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온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꼼수가 있었다면 똥멍청이 짓을 한 거다. 꼼수가 있었다면 똥멍청이 짓을 한 거다. 그리고 꼼수가 없었다고 하면 저거는 누군가가 이제 그거 뭐예요? 너무 바람이 들어가서 훅 뜬 거고. 저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기존 고전적인 의미의 혁신이 이런 전당대회나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거보다도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여러분 내부 정치 한자리 하려고 하는 그 계파 정치에 매몰돼서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고민들을 더럽게 안 한다니까요. 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정치 세력이 그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들 한자리 하는 거 그것만 신경을 쓰고 그래서 정권 잡으면은 예산하고 예산권 이용해서
나라 세금 빼먹는 짓거리들만 더럽게 했는다면 여야 다 그런 정당 두 개 정당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 우리의 비극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그래요. 또 그때도 똑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고 문재인 정부 들었을 때도 집권 여당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 시대적 난제를 이 정도까지 정치적 에너지가 되고 저쪽이 지지부진하면 민주당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치고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문제 해결은 개뿔.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이 사회적 기업 아니 예를 들어 보세요. 식량 문제 해결을 했어요. 농민 그렇게 하다가 우리나라 뭐 농업이 뭐 문재인 5년 동안에 뭐 발전한 게 있어요? 에너지 문제 개판 만들었죠. 산업, 노동 다 개판 만들었죠. 노동자 우쭈쭈가 우리나라 노동 문제 해결의 방법이었어요? 그때 이제 민주노총 거의 깡패처럼 돼가지고 카르텔처럼 돼서 뭐 택배니 건설 현장에서 주먹 실력 행사하는데 경찰이 꼼짝도 못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게 노동 문제 해결이야? 아니잖아요. 교육 문제는 뭐가 해결됐어요? 특목고 없애고 뭐하고 하는 게 교육개혁이라고 해서 그게 교육개혁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문재인, 그래서 건강보험 손 건드려 놨다가 공공보험 멀쩡히 흑자되는 거 MRI CT가 아니라 MRI하고 초음파 찍다가 적자가 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질 않나. 문제 해결을 뭐 했냐고. 문재인이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못했지. 부동산은 개판 나고 뭐 다 개판 나지 문제 해결한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럼 그런 정치 세력을 우리가 왜 지지해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다를까? 계속 물음표를 찍고 있다고요, 저는. 문재인 때 한번 오지게 당하고 난 다음에 정치인 새끼들이 얼마나 그러면 문제 해결에 대한 패러다임이 있거나,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인적 구성이 있거나, 문제 해결을 모델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담론을 형성을 하거나, 아무것도 없어. 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자체는, 그냥 누구 불러다가, 그냥 공청회나 한번 열어. 그 공청회 한번 열고 그 국회의원 1층에서 뭐 해가지고 공청회 한다. 다 자기들 세력 보이려고 해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담론 생산하는 시민단체가 있기를 해. 지식인단체가 있기를 해. 교수가 있기를 해. 나라가 미쳤어. 여러분 이게 나라 꼴이 아니라니까? 뭐 제야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어. 대학 교수에서 뭐 제대로 된 그런 솔루션을 얘기를 하면은 까이나? 까여서 그런가? 아니면 연구할 예산이 없었나? 여러분 진짜 의원회관 1층 그 공청회 현장 하면서 그 악수하고 다들 딴짓하고 앞에서 얘기하는데 들을 얘기 뒷다리 없는 얘기하고 앉아있고 우리 협회가 이렇게 모여서 여러 단합된 힘을 여러분들이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어쩌자고요? 그럼 다 이권 얘기밖에 없어. 그러면 그 이권을 조율하는 무슨 테스크포스 팀이라도 있거나 다 세력 힘을 보여주겠다고. 야, 쟤네들은 요번에 저기서 200명에서 우리는 대강당에서 크게 하자. 누구 국회 연설회에서 자리 섭외하고 그 의원실에 하고 후원금 넣고 우리의 세력을 보여주자. 그래서 나라 문제가 해결이 되겠냐고. 법무부 장관 일단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을 얘기하는 거지. 정당이 지속성이 있고요. 정권은 5년이잖아요. 정권은 5년이고 그 정권을 계속 만들어내는 건 정당이고 정당이 지속성이 있으니까 그 지속성 있는 정당의 강령, 방침, 기타 등등이 명확해야 된다고요. 해법. 그리고 그 해법이 틀리면 저쪽 정당의 해법 써보고 이쪽 정당의 해법 써보고 해법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해법이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해법 자체가 없다니까요. 양 정당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전 나름 여기서 꽤 많은 걸 지켜봤는데 한국 정치가 진짜 이렇게까지 개판일 거라고요. 여러분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최근 5년 6년 사이 정치평론하고 뭐 활동가 한다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다니고 보는 꼬라지가
그리고 특히 5년 동안의 그 시민사회가 전부 다 지식인이란 것들이 여러분 어떠냐면 지식인, 대한민국의 이 지식인 담론성성한다는 인간들이요 전부 다 어용이 돼버렸다니까. 문재인 정부의 최악의 실수 중에 하나가, 최악 중에 하나가, 그리고 문재인뿐만 아니죠. 그 지식인들, 대학 교수들도 문제인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어용이 돼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여론을 다 뭉개가면서, 그러면서 시민사회와 대한민국 담론 구조를 완전히 해체시켜버린 문재인. 그러면 우파들은 그런 담론 구성을 위한 지식인 사회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 놓은 것 자체도 개판이지. 그냥 기업 연구소에서 나오는 그런 그 입법 청탁이나 받고, 관료와 기업의 입법 청탁이나 받고 그 입법이나 해주는 거지, 관료와 기업이 알아서 다 해주는 그런 시대였으면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과 관료들이 보편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하는 관료 집단과 기업 집단이에요? 그럼 정당이 그 보편적인 나라 일, 국민들의 일, 이해관계의 조율과 국민들의 후생을 더 개선하기 위한 고민을 하라고 정당이 있는 건데, 정당이 아무 고민이 없어요. 관료들이 와서 입법하라면 입법하고, 기업이 와서 이거 입법해주세요 하면 몇 마디 듣고 후원금하고 기타는 이권 자리 이런 거 계산한 다음에 통과시켜주고. 제가 너무 뭐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 상황을 극복을 해야죠. 뭐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혁신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놈 공천관리 이런 식으로 밖에 더 가겠어요. 진짜 혁신의 방향은 문제 해결 능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